안녕하세요. 키성장 2탄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키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핫한 김주원 사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호정이 엄마 노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성장으로 핫한 강사 보승이 엄마 김주원입니다. 오늘 2탄에서는 아이들의 키성장에 대한 영양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이 궁금증을 함께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기다렸거든. 도대체 지난번에 안 것처럼 어떻게 하면 키가 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확한 문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영양을 잘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그게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먹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A4 용지를 두고 우리 아이가 오늘 먹은 거 이제 어저께 먹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이제 맥모닝 버거를 만들어주고 점심에는 이제 그나마 낫다는 제 마음의 안식으로 누트리라이트 라면을 주고 저녁에는 외식을 하고 어머 이게 엄마가 맞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의 어떤 식단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네. 애들 사실 삼시세끼 방학 동안에 해먹이는 게 쉽지는 않지. 그렇죠. 삼시세끼라는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급식을 아이들이 할 때는 사실 두 끼라도 제대로 해서 먹여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길밥 보고서라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기에 영양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길거리에 있는 패스트푸드나 진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밤 10시까지 끼니를 해결하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매월마다 학교에서 이 식단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애들 급식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제가 그렇지. 그 급식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급식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예요. 아니 급식표는 잘 나오는데 왜 저렇게 놓고 먹는 거였지? 네, 아이들이 심한 편식 때문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김치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두부 알러지 있어요. 저 콩 알러지 있어요. 무슨 알러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차단을 한다고 해요. 저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급식의 진짜 현 실태인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사실 밥을 너무 잘 먹어.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밥 잘 먹는 애한테는 뭐 다른 영양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면 영양 과다 아닌가? 밥을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밥을 잘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 아이도 스팸에 밥 먹을 때는요, 밥 2공기 먹어요. 밥 굉장히 잘 먹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제대로 된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의 영양이 채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상계백병원 소아내부빈과에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 케이스를 보여준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호정이네 집에 아이들이 하나도 선택이 되지 않으면 영양제를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인스턴트, 청량 음료 늘 달고 살죠. 우리 집 애들도 뭐 달고 살지 네네. 음료수를. 네. 근데 사실 마트에 가면 엄마들이 매번 사오는 게 음료수는 꼭 장바구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몸은 음료수보다는 정말 물이 더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물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페트병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네, 페트병의 음료를 너무 많이 아이들이
먹고 있다라는 그 증후군인데요. 정말 그만큼 아이들이 음료수를 굉장히 많이 먹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먹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 뭐 네. 물을 특별히 따로 먹이겠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호정이네는 물 어떻게 드세요? 우리는 코스트 거기서 사다 먹지. 아직도 페트병에 든 거를? 그냥 정수기를 못 믿겠더라고. 요즘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다 먹자. 페트병 버릴 때마다 양심에는 찔리지만 많이 찔리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정말. 정수기를 못 믿겠어서 그렇게 먹고 있었지. 바다에 이제 고래가 그 사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사? 거기서 사실 신용카드 한 장을 매 주마다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안 좋거든요. 이게 또 성조직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 생수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수의 유통기간 아세요? 유통기한이 있나? 생수가? 생수 유통기간 2년이에요. 오늘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컵의 물, 나 금방 따라놨고 손도 안 댔어. 저녁에 와서 드세요? 안 먹지. 네, 근데 이 생수는 2년이라는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페트병에 있는 물은 드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그럼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네, 제가 호정이 엄마한테 드리려고 물 치료의 핵심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동기랑 청소년기에 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의 세포의 75%가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쓰여져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어때요? 키만 크면 좋아하시나요? 똑똑해야지. 맞아요. 똑똑한 아이들. 그래서 뇌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학습 능력을요. 그 아이가 물을 얼만큼 그러니까 마셨느냐에 따라의 비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 맨날 저기 뭐 그러니까 두뇌 좋다고 호두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잘 먹여도 이 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부터 바꿔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이스프링밖에 없구나. 이스프링밖에. 이스프링이 왜 이스프링이어야 되냐면은요. 일단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몸에 좋은 영양소와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요. 140여 가지의 어떤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고 무선 UV 그 램프로 99.99%의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제거시켜줘요. 그리고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직수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퀴즈. 뭐냐면 오늘 아까 물 마셨잖아요. 그 물 마신 물이 언제 내 몸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니까 바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몸이 신비롭게도 그 물을 마시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로 다 해서 나오는 게 28일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본 그 물은 28일 전에 먹었던 그쵸. 물인 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도 굉장히 깐깐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네, 꼭 한번 읽어보고 내가 잘 검토해 본 다음에 네네. 물은 진짜 한번 바꿔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그리고 언니 제가 호정이 엄마한테 물어볼 게 아까 밥 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타민에 대한 관심은 있으세요? 뭘 하나 먹이기는 먹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그러면은 어떤 비타민을 이렇게 먹이고 싶으세요? 어떤 애들이 잘 먹는 비타민? 아이들이 잘 먹는 비타민. 네. 근데 좋은 비타민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그냥 잘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잘 먹으면 좋은데요. 그 아이들이 잘 먹는 비타민은 일단 캔디류에 사탕? 네, 유형이 제품 유형이 캔디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로 제가 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오늘 유기농 매장에서 좋은 식재료를 사갖고 와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에다가 반찬을 차려놨어요. 근데 아이가 딱 와서 앉더니 호정이가 앉더니 엄마 김 없어? 후라이 계란 후라이 없어? 그러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스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한테 주시겠어요? 반찬 다 해놨는데 스팸 달라고 한다고? 네. 안 되지. 네. 근데 정말 몸에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가 잘 먹는 비타민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비타민이 갖고 있는 그 영양 성분을 보시고 아이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비타민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비타민도 종류가 있죠. 어떤 비타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누트리아이트를 얘기할게요. 왜 누트리아이트여야 하냐면요. 추출이 아니라 농축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기본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요. 이 농축 비타민이라는 거는요. 음식하고 최대로 가까운 형태의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유기농 농장과 생태 농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라는 어떤 그 제품 이력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씨앗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심은 씨앗이 언제 자랐다라는 거, 근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판매 1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렇게 엄마들이 비타민을 먹을 때 이렇게 직구로 많이 드시죠. 직구 드셔보셨죠?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아이들에 맞춰서 나왔지만 누트리라이트 이 한국에 오는 이 비타민은요. 누트리라이트사와 연세대학교와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 실태를 맞게끔 만들어낸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좋은 거야 다 알지. 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를 먹이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근데 내가 보승이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영양제는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던 것 같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호정이 엄마가 다른 회사의 어떤 키성장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내가 진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었지. 이것만 보승이 엄마한테 물어보기 전에 여기 알아봤었는데 내가 이걸 표로 한번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한번 써봐봐. 너무 감사해요. 이 좋은 자료를 주셔서. 근데 이 아이클 시간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내가 상담하고 넣었다가 말도 마. 아직도 매일매일 문자 오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전화가 오거든. 근데 뭐가 재밌냐면 전화가 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 어머.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얘네 도대체 원가가 얼마인 거지? 어디서부터 그러게요. 시작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영양 성분이 진짜 1도 없어. 근데 아까 내가 보승이 엄마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영양 성분이 진짜 중요한데 1도 없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네가 영양제를 따로 줄 테니까 그것도 무료로 줄 테니까 그걸 먹이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잘 먹게 하려고 이게 이렇게 애들 빨아먹는 형태로 젤리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여름에는 얼려서 그 폴라프 아이스크림처럼 먹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따로 주는 영양제를 받아서 봤더니 알이 겁나 큰 거야. 그럼 그걸 알약을 못 삼켜서 이거를 먹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그 연세 키즈 10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는 보면 영양 성분이 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도 아주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급에만 들어있고 그러면 내 돈에 따라서 아이의 영양소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표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병원이랑 한의원은 일단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영양 성분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승이 엄마는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봤으니까 거기서는 영양제 얘기는 따로 안 하나? 일단 양방병원에서는 영양제를 섭취하면 좋다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한방에서는 일단 한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한약을 처방해 주니까 환기 들어갔겠네요. 네. 그걸로 이제 밀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아이클 시간 거 진짜 받아가지고 성분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얘는 정말 설탕밖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거기에 환기 추출물이 발 담그고 지나갔더라고 진짜. 그게 다더라고.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서는 가격도 싸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참 심각하네요. 근데 언니 겉봐요. 선택이 기준이 딱 알면 생각이 딱 정리되시죠. 그러네.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성장이라든지 성조숙증이 아니면 영양을 제대로 해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어떤 병원의 어떤 치료를 병행하면서 당연히 영양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영양을 이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제대로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또 확신이 드네요. 점점 더. 그래서 이게 집을 지을 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뭘 먼저 일단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집을 지으려면? 맞아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데 재료 중에서 주재료가 있고 보조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를 시키는 이 원료들이 있거든요. 주 재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가 칼슘이에요. 이 단백질은 골격을 형성을 하고요.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칼슘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이들 치아라든지 뼈 어떤 성장에 관여를 하는데 단백질과 칼슘의 어떤 이 비율이 6대 4의 형태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한 뼈의 어떤 길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은 고기를 많이 먹여야겠네.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고기를 아이들이 삼겹살 뭐 이런 목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홍두깨살 뭐 안심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소고기 한우 안심 같은 경우는 뭐 한 근에 얼마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식물성인 두부나 콩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요? 안 먹지. 심하게 곤란해지. 네, 심하게 또 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섭취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성장기 때 이 아이들에게 단백질 섭취는요, 성인보다 3배를 더 많이 먹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식사 시마다 단백질이라는 이 영양소가 식탁 위에 올라와야 되고 아이들이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보조 재료 중에서요, 미네랄이라는 부분과 비타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네랄이라는 이 부분은요, 첫 번째 아연이라는 이 미네랄은 성 호르몬을 분비시켜줘요. 성장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을. 네네. 죄송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는데요. 제가 아까 성 호르몬이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그 피 검사에서 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아연을 차단시켜 주는. 또 이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철분도 들어가는데요. 이 철분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생리를 시작을 하면 이 철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요오드라는 부분은 이제 골격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키성장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이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키성장에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마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처럼 성장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사춘기 이전에 뼈 성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 이전에 이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어떤 그 호르몬 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레늄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셀레늄은 중금속이나 우리 몸의 어떤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부분, 인은 사실
뼈의 어떤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칼슘하고 이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희가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먹잖아요. 이 인스턴트를 먹으면 이 인스턴트가 인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인스턴트가? 하여튼 그래서 이 인스턴트를 먹으면 인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이 미네랄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에서는요, 비타민 A, B, C, 뭐 D 이런 군들을 비타민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를 돕는 그 영양소로는 이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가 있어요. 유산균은 이제 장의 소화를 도와주고 장의 이제 면역 체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여주면 좋고요. 여기서 장청뇌청이라는 중국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네. 장이 깨끗하면 뇌도 맑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방에서 총명탕을 이렇게 지을 때 소화를 다스리는 걸로 해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볼 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배를 옮겨 잡으면서 수능 시험을 망쳤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 예민해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장을 다스려 소화 기관을 다스려주는 그런 이제 한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런 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 먹으면 엄마가 근데 이거를 음식으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겠네. 엄마가 음식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없겠네.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요, 엄마는 싱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주방에서 절대 못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안 시켜도 되나? 운동이요? 운동은 꼭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의 성장 호르몬이 300에서 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장판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을 어떻게 자느냐,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아니, 보승이가 학원에 갔다 오면 보승이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근데 애들이 잘 먹어야 아까 큰다 그랬으니까 학원 갔다 왔을 때 제일 배고파하고 그때 제일 잘 먹는데 혹시 그때 뭐 다른 거 주는 거 있는 건가? 좋은 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수면을 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산이 분해가 떨어질 때,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위가 쪼그라들 때, 이 몸에서 글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와줘야지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아이들에게 야식을 딱 넣어준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진짜 마음 같지 않은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키 성장 시기에 배고파 소리를 달고 사는구나. 네. 그때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8시 반 이후에는 절대 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단백질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배고프다 그러면 키주스 먹을래? 아니면은 저희 XS 이온 음료? 아니면 물. 사실 물을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고 잤어요. 그러면 그냥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혈당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그냥 더부룩해서 아침을 안 먹어요. 근데 배를 쫄쫄 굶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밥을 잘 먹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거죠. 요즘 보승이 크는 거 보고 주변에서 이 보승이 엄마한테 연락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사실 나도 그 얘기 듣고서 온 건데 요즘 진짜 많이들 하고 있나요, 옆에서? 제가 지금 키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보승이까지 포함해서 19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정말 사례가 하나도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사례들이 제각각인데요. 제가 그 성장 아이들이 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해보자라고 했던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염려도 됐고 비용도 좀 부담이 돼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해보고 싶고 너무 안정적이라서 안전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개월 됐는데 3.5cm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앞에서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 주사가 월 300인데 사실 1년의 기간, 한 달의 금액으로 1년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1년, 한두 번을 더 해보고 싶다고, 더 연달아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한 살에는 고도 비만의 중학교 3학년인데 168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 2cm만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딱 2cm 컸어요. 그래도 만족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그 성장 조사를 맞고 나서 8개월 후에 1.5cm 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이 성장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성조숙증 이제 치료를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키를 키워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도 5cm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이분도 그냥 쉬지 않고 바로 연달아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승 엄마 되게 좋은 일 하는 것 같다. 네. 멋진데.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 항상 진짜 자부심도 가지고 진짜 헬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키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나누고 있구나, 내가 진짜 아이들을 돕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보고는 싶은데 네, 애가 잘 먹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네. 6개월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한 달만 먼저 좀 먹여보고 하면 어떨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달만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인데 한 달만 하면 이게 진행도 안 될 뿐더러 제가 좀 쉬운 예로 들으면 호정이가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이 안 되는데 1타 강사한테 한 달만 수학 받으면 수학 성적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제가 그 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6개월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6년도 아니잖아요. 한 6개월인데 이 6개월 동안에 아이의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황금 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래 좋아. 그러면은 보승이 엄마 믿고 내가 6년도 네. 아니고까지 네. 6개월 질러봅시다. 네네. 카드 무이자 되지? 네,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들 키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진짜 이 쌈짓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쌈짓돈이 이 아이들의 키 성장으로 저도 제대로 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언니 호정 엄마의 귀한 돈이잖아요. 힘들게 버신 돈이기 때문에 아빠 몰래 해야지. 이런 거는 아빠에게도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패스트푸드점이나 햄버거를 먹으러 안 갑니다. 그래서 꼭 알리셔야 되고 이거는 아이의 키성장에 방해 요인이 되는 음식이고 그런 요인들을 다 차단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몰래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먹기 싫다는데 자꾸 왜 먹여 애한테. 그치. 먹이지 마. 언제 그렇게 관심 가졌다고. 때가 되면 커. 이렇게 그치. 얘기하세요. 때가 되면 커야 되는 그 시기에 그들은 왜 안 컸을까요? 저도 못 컸고. 분명히 키는 타이밍이고요. 오늘 이 결제하신 이 6개월의 이 성장 프로그램이 정말 호정이 키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도와드릴게요. 우리 호정이들 좀 보승이 엄마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만나야 되죠. 제가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만나서 진행을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호정이가 저 만날지 안 만날지 고민되시죠? 그러니까. 고민되시죠? 네,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예뻐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독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이거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말씀드리면 그 닫혀있던 사춘기의 방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대요. 진짜? 그리고 엄마한테 말도 걸기도 하고 뭐 손도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키 성장이 가져오는 게 단순히 우리 아이의 어떤 길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믿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어. 네. 내가 진짜 6개월 동안 일단 6개월은 저는 보승이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키 성장 이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나는 오늘 완전히 이제 머리가 좀 딱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한번 막 희망에 차기 시작했어. 우리 호정이도 보승이처럼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함께 외쳐주시겠어요? 키는 뭐다? 타임이다.